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심지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가격도 비싸고 상승률도 매우 높습니다. 사실 부산이나 창원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위권 내에 대장 아파트들은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의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개념조차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창원시 관내 정비구역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시 관내 정비구역은 총 29개 구역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13개 구역이 있죠.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총 42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창원시에서는 2010년 통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에서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2012년 11월에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통합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어 5년 후인 2017년에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 변경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 계획의 개요, 제2장에서는 기초조사, 제3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4장은 기본구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정비구역이 이미 선정되어 있다면 그 이외에 정비예정구역을 별도로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제6장 부분별 주거계획, 토지계획, 건물계획,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교통계획도 있네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제7장 집행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을 어떻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된 계획을 집행해 나갈지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1에서는 보면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한꺼번에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멸실주택이 너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1단계는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남겨놨다가 1단계 정비구역의 일정 부분 완료가 돼서 이전 고시가 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2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다시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8장에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기본계획은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첫걸음에 가장 필요한 기본 자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적 차이부터 보면요,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을 말합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정고시를 보면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통상 무슨 구역, 이렇게 해서 명칭이 따라붙고 그 명칭에 따른 면적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략적인 범위만 포함이 되어 있죠. 구역 지정은 이미 정비구역은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정비예정구역은 계략적인 범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확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수입니다. 정비구역은 사실상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확정이 되어 있죠. 물론 다주택자가 조합 설립 이전에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비구역을 지정할 그 당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계략적인 범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동 주체를 보면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다가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물론 추진위원회는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지만 어쨌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처음으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아직까지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칭 추진위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가칭이란 말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칭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통상 이를 우리가 볼 때는 준비위원회다 이렇게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을 보면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시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법적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각종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설계자를 선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또는 정비관리 전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들을 부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위원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사모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관내 각 현황별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에는 재건축 단지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재개발 단지는 없죠. 재건축 단지 8개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대원 1구역입니다. 대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원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현재 대원 1구역이죠. 2019년 12월 26일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관리 처분 계획을 준비 중이죠. 그 다음에 대원 3구역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이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2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축이 사실상 없습니다. 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비구역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이 인정이 돼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2018년 3월 19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미 이주하고 지금 철거까지 다 끝난 상태죠. 그래서 곧 착공 신고가 있을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은아파트죠. 2020년 11월 27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현재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월 2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월 주공아파트죠. 신월 1구역보다 약 한 1년 정도 먼저 2019년 9월 10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곧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월 3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를 2020년 12월 30일 날 받았죠.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용호 1구역입니다. 여기는 롯데아파트죠. 그 다음에 용호 2구역 일동 아파트, 용호 3구역 무학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2단계로서 아직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성산구입니다. 성산구는 총 15개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입니다. 내 2구역입니다. 여기는 내동 아파트죠. 2009년 6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사업이 진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신촌 2구역입니다. 양곡 아파트인데 여기는 2020년 4월 2일 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주 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지 1구역입니다. 까치 1차 아파트죠. 창원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괜찮죠. 2020년 12월 1일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 내외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남 1구역입니다. 상남 1구역은 상남 대우 아파트입니다. 2020년 6월 9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현재 시공자 선정까지 끝난 단계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감 1구역입니다. 감동 대도 아파트, 태주 아파트 이렇게 몇 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구역입니다. 2018년 7월 20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 4구역입니다. 여기 역시 이제 하나람 아파트와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죠. 2019년 10월 2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 8구역입니다. 2019년 9월 3일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G 생활관과 럭키 아파트 등 이렇게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외 정비 예정구역은요, 신촌 외 2구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파 1구역입니다. 사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로서는 굉장히 면적이 크죠. 2000세대 이상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관내에서는 재건축 단지로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역 아파트, 무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진단 신청
상태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 가암 2구역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아람 아파트, 형징, 빌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가암 2구역. 그 다음에 가암 3구역입니다. 가암 구역에서 아마 유일하게 단독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죠. 가암 은아파트.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 하포구입니다. 여기는 재개발구역 5개, 재건축구역 2개 해서 총 7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정비 예정 구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방 1구역입니다. 교방 1구역은요 2016년 2월 4일 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마산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런 이유로 그런지 지금까지 착공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끝났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하고 나면 일반 분양까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 어떤 사유인지 아직까지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문화구역입니다. 문화구역은 2009년 11월 23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반월구역입니다. 반월구역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여기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11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구역입니다. 자산구역은 2016년 1월 8일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기간이 한참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전반적으로 마산 하포구의 재개발 5개 구역은 상당히 진척이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입니다. 신포 삼익구역, 삼익 아파트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아파트, 이거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정비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산 해운구입니다. 마산 해운구는 총 재개발 구역 6개, 재건축 구역 3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덕 3구역입니다. 2016년 12월 6일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관리 처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덕 4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5월 29일 날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착공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성 2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 10월 5일 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받았는데 어쨌든 착공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해원 1구역입니다. 일반 분양을 했다가 사실상 거의 실패했던 곳이죠. 상당 부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7월 28일 날 부분 준공까지 끝나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여기 임대아파트로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원 2구역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5년여가 지났지만 착공 신고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해원 3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원 1구역과 일반 분양이 잘 안 돼서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 부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2020년 8월 31일 준공 인가까지 마쳤습니다. 해원 1구역과 3구역은 준공 인가까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마 주거 환경으로서는 아주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은 복림연립구역 봉합아파트죠.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03년 12월 24일 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덕 이동구역입니다. 여기도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여기는 창신고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철거까지 끝났죠. 정비 예정구역으로는 무학구역이 있습니다. 무학아파트 한 곳이 있네요. 다음은 진해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해구는 재개발구역 2곳, 재건축구역 이렇게 한 곳 있습니다. 먼저 대야구역입니다. 대야구역은 2018년 5월 29일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진척이 되면 아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경화구역입니다. 2008년 4월 2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지금 거의 한 12년이 지났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아마 신청이 되지 않고 있네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재건축 경화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정비 예정구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과연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래서 제가 창원시간 내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을 쭉 살펴보니까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5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당 부분 소요가 되죠. 마찬가지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 계획 고시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상당 부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년 9개월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죠. 하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속도는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나아가죠. 그래서 평균 약 한 20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 투자구역이 정비구역인지 정비예정구역인지를 반드시 좀 확인하고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약 59개월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묵혀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정비구역에 지정된 곳에 투자를 하면 훨씬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상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조합 설립이 되고 동의를 받아서 조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또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되어 있는 상태가 좀 많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비 예정구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서 투자에 나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주하고 나면 전체 이제 철거를 다 하죠. 철거를 하고 나면 이제 착공 신고, 일반 분양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정비 사업은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투자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메모입니다. 정비 사업이 시행 중인 정비구역도 있고 정비예정구역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은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이 신청이 되고 안전진단 중에 있으면 이곳은 정비예정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투자에서는 가능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12월 현재 창원시관내에는 29개의 정비구역과 13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총 42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